복이 머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따뜻해지고 사람과 복이 저절로 가까워지는 얼굴이 있죠.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고 재물복과 자식복마저 멀어지는 얼굴에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복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고 따뜻한 말년을 꿈꿉니다. 가족이 곁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한 노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십 년간 관상을 연구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를 바탕으로 말년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얼굴에 나타나는 무서운 경고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세 번째 이야기, 많은 분들이 평소엔 가볍게 넘기시지만 실은 말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잃어버렸던 복의 흐름이 다시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 말년이 불행한 사람은 얼굴부터 다릅니다. 무서운 경고 5가지. 첫 번째 경고입니다. 고집과 분노가 쌓이면 그 흔적은 반드시 눈빛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79세 김용희 어르신은 늘 조용하신 분입니다. 동네에 오래 살아온 이웃들조차도 그분은 말수가 적어도 존재감은 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르신을 마주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말은 하지 않으셔도 그 눈빛이 사람을 멈칫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의 깊은 주름,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는 눈에서는 늘 어떤 벽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다가오지 말라 는 말 없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용희 어르신이 처음부터 그런 분이셨던 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엔 사업도 활발히 하셨고 모임 자리에서도 중심이 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고 가족들에게도 누구보다 헌신적인 가장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일하던 동업자에게 크게 배신을 당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으셨습니다. 그 일은 어르신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로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 상처는 말보다 눈빛으로 먼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운 눈빛으로 굳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들 부부와는 자주 다투진 않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제나 어르신의 말이 결론이 되었고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어느 순간부터 어르신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손주의 결혼식 때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결혼식엔 혹시 조용히 집에서 지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그 뒤로는 방 안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액자 속 손주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장면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르신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없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살아온 세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사람을 멀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복지사 한 분이 찾아와 어르신의 표정을 오래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어르신, 그 눈빛 속에 말 못할 사연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그 눈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도 있으세요. 그 말이 어르신 마음에 깊게 박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거울 앞에 서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참 어색하셨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보려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을 회관에 나가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회관 문을 열고 들어간 날, 사람들이 조용히 놀란 듯 바라보자 어르신은 그저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안 나왔더니 얼굴 잊혀졌겠지요. 그 짧은 한마디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김용희 어르신은 마을에서 다시 인사를 받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전처럼 중심에 계시진 않지만 누군가가 다가와도 더는 눈빛으로 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햇살이 좋은 날엔 골목 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빛 하나 바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네. 말년의 복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그 복은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은 따뜻한 눈빛을 따라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닿게 만드는 눈빛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한다면 복은 언제든 다시 그 사람 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김용희 어르신의 눈빛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얼굴빛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72세 박연희 씨는 말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누가 옆에만 있어도 금세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한 번 이야기가 시작되면 멈추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연희 씨의 그 많은 이야기들은 아쉽게도 언제나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해 한숨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아들이라는 놈은 말이지 바쁘단 핑계로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해요. 며느리는 내가 뭘 말만 하면 얼굴을 돌려요. 뭘 그렇게 말이 많다나 봐요. 사는 게 아니야. 하루가 너무 길고 아무도 날 안 챙기잖아요. 처음엔 사람들이 맞장구도 쳐주고 공감도 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그녀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 벤치에 앉아있으면 연희 씨는 늘 누군가를 붙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대부분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왜 이리 정이 없을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고 또 누군가는 대놓고 발걸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연희 씨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더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더 말하게 되나 봐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라도 해야지.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반복하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바꾸고 있었는지를요. 사람의 말은 단지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말은 입의 방향을 바꾸고 입꼬리를 끌어내리며 눈빛을 흐리게 합니다. 웃음 대신 날카로운 말들이 쌓이면 인상도 덩달아 굳어지고 결국 사람들은 그 얼굴빛마저 무겁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건 아주 작은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아이들이 어르신들의 얼굴을 그려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연희 씨를 그린 그림 속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맨날 화난 얼굴이에요.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연희 씨는 말없이 그 그림만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을까? 며칠 뒤 연희 씨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딸이 케이크라도 하나 보내왔는데 올해는 아무 연락도 선물도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분주한 날씨 탓에 모이지 못했고 연희 씨는 그날 시장 구석 의자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원봉사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작은 케이크와 카드 하나를 건넸습니다. 연희 어르신, 오늘 생신이시죠? 저희가 작게 준비했어요. 그녀는 케이크 상자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다행이네요. 사실 오늘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은 연희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미간은 깊게 패여 있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참 지쳐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렇게 중얼거리며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연희 씨는 하루 한 문장이라도 따뜻한 말을 해보자고 마음먹으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해서 좋네요. 시장 반찬이 오늘은 아주 맛있어 보여요. 나도 오늘 하루 잘 살았네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말이 입에 익기 시작하면서 얼굴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시장을 지나던 동네 분이 말했습니다. 연희 씨 요즘 표정이 좀 부드러워졌네요. 웃는 모습도 보기 좋아요. 그 말을 들은 연희 씨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말을 좀 바꿔보려고요. 내 말이 사람을 멀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최근엔 딸에게도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예전보다 편안해졌어요. 별일 없으시죠? 그 말에 연희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웃으며 전화를 꼭 쥐고 계셨다고 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 속에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차가운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말이 표정을 만들고 표정이 인상을 만들며 그 인상이 결국 내 말년에 복이 머무는 얼굴이 됩니다.
요즘 연희 씨는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난 나쁘지 않았어.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에 입꼬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얼굴빛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하루 한마디 말, 그 말이 나의 얼굴을 바꾸고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고 관계를 되살리고 결국 복이 머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박연희 씨의 얼굴처럼 말이죠. 세 번째 경고입니다. 참는 감정은 얼굴 아래로 내려와 굳어집니다. 그게 바로 심술보입니다. 74세 장순호 어르신은 요즘 들어 동네에서도 잘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회관에도 얼굴을 비추는 날이 드물고 시장에 나올 때도 모자에 마스크까지 꼭 챙겨 쓰고 다니십니다. 이웃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호 형님은 마음은 참 따뜻한데 표정이 너무 무섭게 굳어 있어서 다들 말을 걸기가 조심스러워요. 실제로 장순호 어르신은 말수가 많지는 않으셨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굳은 인매와 단단한 턱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꾹꾹 눌러온 표정은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입을 앙다문 채 버티며 살아오신 세월이 얼굴을 각지게 만들었고 그 아래로 처진 살이 도드라져 사람들은 어느샌가 그걸 심술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렇다고 어르신이 누군가에게 직접 화를 내거나 시비를 거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상이 늘 굳어 있고 말투가 냉정하게 느껴졌기에 주변에서는 다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조용한 거리감이 쌓이고 쌓여 어르신은 어느 순간 사람들 틈에서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장순호 어르신께도 누구보다 따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빵집을 운영하시며 새벽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하셨고 늘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셨죠.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는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셨어요. 라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가장 역할에 대한 책임감은 무거웠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쌓인 억울함과 서운함은 결국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의 전 손주의 생일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손주가 무심코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항상 무서운 얼굴이에요? 한 번도 웃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모두가 웃고 넘기려 했지만 장순호 어르신은 조용히 자리를 피하셨고 그 이후로 가족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은 사과하려 했지만 어르신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 는 말 한마디만 남기신 채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던 그 뒷모습이 가족들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면서 어르신을 찾아오는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거울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시던 어르신은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얼굴 사진을 찍고 출력물을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마치 사람을 밀어내는 듯했으며 입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거울 속 얼굴을 손으로 더듬으며 이게 내 얼굴이었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참고만 살아온 감정이 어느새 얼굴에 새겨졌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장순호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하루에 한 번씩 거울 앞에 서서 웃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입꼬리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으셨지만 하루 10분씩 입술을 풀고 눈을 마주하며 혼잣말을 해보셨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 억울했지. 내가 그 마음을 너무 오래 품었구나.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다시 회관에 나가셨을 때 오랜만에 얼굴을 본 이웃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지셨어요. 요즘 웃는 모습도 좀 보이고요. 그 말씀에 장순호 어르신은 멋쩍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어르신의 옆자리엔 예전보다 사람들이 조금 더 다가오기 시작했고 이번 생신 땐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떡국과 미역국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손주도 함께 왔고 조심스럽게 안기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요즘 눈이 예뻐졌어요. 예전엔 좀 무서웠는데 지금은 따뜻해요. 심술보는 단순히 나이가 들며 생긴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오래 묻어둔 화와 억울함이 얼굴 근육을 타고 흘러 굳어진 자국입니다. 감정을 참고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풀어내지 못한 감정은 결국 얼굴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얼굴 위에 웃음을 얹기 시작하면 미소가 그 자리를 천천히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장순호 어르신의 얼굴은 아직도 예전의 각진 선을 모두 잃진 않았지만 그 위로 올라온 미소와 눈가의 따뜻함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요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웃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웃지 않으면 더 어색해졌어요. 말년의 얼굴은 참는 삶의 결과가 아니라 용기 내어 풀어낸 삶의 흔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미소 하나가 마음의 봄을 다시 불러옵니다. 네 번째 경고입니다. 무기력하고 지친 마음은 얼굴빛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80세 박영남 어르신은 원래부터 기운 좋은 어르신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시장에서 장을 본 뒤엔 꼭 근처 이웃들에게 반찬 한 접시씩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을 보면 연세 드셔도 얼굴빛이 참 좋다 고 말할 정도로 얼굴엔 늘 생기가 돌았고 눈빛에도 반짝이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르신의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친 분들은 요즘 안색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자주 다니시던 회관에서도 점점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하루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어르신을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밝은 햇살 아래 있음에도 얼굴이 희뿌옇고 칙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마음의 그늘이 얼굴 전체를 덮은 것처럼 보였죠. 이유는 단순한 나이나 피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최근 몇 년간 마음을 무겁게 만든 일들이 하나둘 겹쳐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퇴직한 후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둘째 딸은 이민을 가면서 왕래가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함께 50년을 살아온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마음 깊이 내려앉았고 어르신은 그것을 내색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삼키고 지내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앨범 속 사진 한 장이 어르신 손에 걸렸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사진이었는데 그 속에 자신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거울 앞에 앉아 얼굴을 들여다본 어르신은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저 얼굴이, 지금 이 얼굴이 맞나?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굳은 얼굴이 낯설게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얼굴빛이 칙칙해졌을까 생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마을 복지관에서 얼굴 생기 회복을 위한 웃음 치료 수업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조용히 참석을 결정하셨고 그게 어르신의 작은 변화를 불러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수업에서 제일 먼저 배운 건 감사의 말 한마디를 매일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으니 감사하다. 밥맛이 있어서 감사하다. 햇살이 예뻐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니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그 반응이 얼굴빛으로 번져간다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말을 믿고 매일 연습하셨고 거울 속 얼굴에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후 회관에 오랜만에 들르신 어르신을 보고 이웃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얼굴빛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예전 모습 같아서 반갑네요.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안 했어요. 그냥 하루에 한 번 거울 속 나한테 웃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햇살 좋은 날이면 일부러 골목길을 천천히 산책하시고 작은 꽃 하나에도 참 예쁘네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감정 표현도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어르신 집 앞에는 찾아오는 이웃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반찬을 나누고 김장을 도와주고 함께 차를 나누는 사이 사람들과의 따뜻한 온기가 어르신의 얼굴빛에도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르신의 얼굴엔 여전히 주름이 있고 연세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엔 생기가 다시 돌아왔고 눈빛은 맑아졌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지니 사람도 복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르신은 요즘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없던 건 얼굴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조금만 따뜻하게 바꾸니까 세상이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얼굴빛은 단순히 피부색이나 건강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말없이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말년의 복을 불러들이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다독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따뜻해질 때 얼굴빛도 다시 맑아지고 세상도 한 발 다가옵니다. 5번째 경고입니다. 오만한 태도와 다친 생각은 결국 사람도 복도 밀어내게 됩니다. 72세 정명석 씨는 젊었을 때부터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에도 동료들 사이에서 정석대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고 자녀 교육에도 내 방식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은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고집처럼 느껴졌고 가까운 가족들조차 대화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명석 씨의 말은 언제나 단정적인 어조였습니다.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이렇게 해야 해. 손주 교육에 대한 며느리의 말에도 그건 요즘 사람들 헛소리야. 공부는 무조건 많이 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대화를 하다가도 본인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방식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해도 말을 자르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가 살아온 걸 봐라. 그런 정명석 씨의 태도는 가족 간 거리감을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다니는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길 꺼려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중요한 가족 결정 앞에서도 정명석 씨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결국 어느 해 손주의 피아노 발표회에 초대받지 못하셨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액자 속 손주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정명석 씨는 자신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화가 줄고 식사 자리가 불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가족 단톡방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나는 다 너희들을 위해서였는데 왜 다들 나를 피하는 걸까? 그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쓸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명석 씨는 우연히 손주의 그림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엔 할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다. 항상 목소리가 크고 나를 틀렸다고 한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조차 내 진심이 이렇게 왜곡되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명석 씨는 오랫동안 손에서 놓았던 편지지를 꺼내 아들에게 처음으로 손편지를 쓰셨습니다. 나는 항상 너희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하고 있다.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었겠지. 아버지도 배우는 중이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에게서 조심스럽게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도 많이 미안했어요. 그 편지를 계기로 정명석 씨는 회관 모임에서도 말끝을 낮추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낼 때마다 그런 시각도 있군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하셨고 처음 듣는 이야기에는 내가 너무 옛 생각만 했나 봐요. 라고 웃어 넘기기도 하셨습니다. 그 변화에 놀란 주변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요즘 부드러워지셨어요. 예전엔 대화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같이 있는 게 편하네요. 정명석 씨는 요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맞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사람의 말년을 결정짓는 건 결국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그 옳음이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나고 다른 생각도 품어볼 수 있는 마음, 그 여유가 말년의 복을 불러옵니다. 요즘 정명석 씨 댁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손주도 자주 놀러오고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정명석 씨의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습니다. 대화의 끝엔 꼭 이런 말이 따라붙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너의 생각도 들려줘. 그 말 한마디에 가족들의 눈빛도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말년의 지혜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름을 틀림이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년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무서운 경고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를 피하고 복이 머무는 얼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5가지 경고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이 머무는 얼굴은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81세 이정순 어르신은 요즘 골목길을 걸으면 인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 햇살이 좋은 날이면 동네 아이들이 먼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손을 흔들고 이웃들은 마주칠 때마다 어르신은 얼굴빛이 참 좋으세요 하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정순 어르신의 얼굴은 나이보다 훨씬 부드럽고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스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얼굴이 언제나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남의 집 식모살이부터 반찬 가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다 보니 웃음이 얼굴에서 점점 사라졌고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는 일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데 집중하며 살다 보니 감정 표현을 할 여유도 미소 지을 힘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 어르신께 전환점이 된 건 손녀가 그려온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손녀가 가족을 그린 그림 속에서 이정순 어르신은 입꼬리가 처진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어르신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래도 웃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눈엔 그런 얼굴로 보였나 봐요. 그 말을 하시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렇게 그림 한 장이 오랜 시간 굳어있던 얼굴을 들여다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스스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웃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처음엔 참 어색하고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도 어색했고 웃으려다 보면 오히려 눈물이 먼저 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내 마음이 지쳐 있었는지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눈빛엔 그 시절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웃는 연습을 하면서 어르신은 또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웃은 순간을 하루에 한 번 떠올려 보는 일이었습니다. 시장길에서 마주친 이웃의 인사, 골목길에서 들려온 아이 웃음소리, 차를 마시며 창밖 햇살을 바라보던 짧은 순간까지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웃음이 머문 장면을 조용히 되새겨 보셨습니다. 아, 그때 내가 웃었구나. 그 작은 기억 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게 다시 미소를 짓게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웃음이 남을수록 얼굴빛도 자연스럽게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지자 사람들의 반응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먼저 말을 걸고 반찬을 나눠 먹자며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는 항상 웃고 계셔요 라고 말해줄 때면 어르신은 그래 웃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오더라 하며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복은 거창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큰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기쁨이 쌓여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결국 얼굴에 머무는 미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정순 어르신의 얼굴에는 시간이 만든 주름도 있고 지난 세월의 고단함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위에 덧입혀진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따뜻하고 깊은 빛을 냅니다. 요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렇게 중얼거리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내 얼굴에 복이 들어오게 해보자. 그 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하루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웃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말년의 얼굴은 젊은 시절의 외모가 아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만들어내는 표정입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르신의 얼굴엔 복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용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분의 이야기를 통해 말년의 얼굴이 단지 나이의 흔적만은 아니라는 걸 함께 느꼈습니다. 표정은 마음의 방향을 담고 있었고 눈빛은 살아온 태도를 비추고 있었으며 말투는 관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복이 머무는 얼굴과 복이 멀어지는 얼굴을 가르는 작은 차이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표정,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 그리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 하나하나가 말년의 기운을 만들고 마지막을 빛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누구든 지금 이 순간부터 얼굴을 바꿀 수 있고 복의 흐름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셨나요? 말없이 지쳐있는 가족, 표정이 굳어있는 친구, 또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지인이 생각나셨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조심스레 건네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흐르고 얼굴에서 자랍니다. 오늘 내 얼굴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하루 한번 내 안의 복을 깨워보시길 바랍니다.